좋은 아침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부타쿠가 전합니다. 자, 메리츠와드에서 낚시보험이 나왔네요. 고객을 어떻게 낚을지 한번 보고요. 그 3040 싱글들의 보험 소비 형태를 연구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요. ETF 시장 규모가 그 순자산 규모라면 40조 규모인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 관심 가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채권의 올 수익률이 19%에 육박한다는 기사 내용. 그리고 가계 수입도 생활 형편도 다 좋지 않습니다. 비관론이 10년 만에 가장 커졌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하루 2,000원이면요. 낚시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보통 이제 레저 보험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레저 활동을 보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필요한 보장이 필요하고 보험료도 저렴하진 않겠죠. 뭐 먼저 이제 NH 온라인 생활 레저 보험이라는 게 이제 40세 남성 기준으로 17,000원을 내면 1년 동안 보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장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실제 이제 낚시를 할 때 뭐 이게 바다 낚시라든가 이런데 그 가보셨거나 또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파도에 휩쓸려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강력 범죄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도 봤고 또 그 어선이 전복되는 위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그러한 보험인데 하루에 2,000원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는요, 이제 위치 서비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돼서 실제 가입할 때 그 예정된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3명한테 SMS가 이제 그 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하루 이용료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뭐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고요. 뭐 우리가 홀인원 보험 같은 경우도 원데이 홀인원 보험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뭐 예전에 온 오프 스위치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나와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회사에서도 다양한 이런 보험 상품들인데 교보 라이프 플래닛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질병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이나 뇌 심장 질환에 특화된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사고를 보장하는 맘시트 안전보험 같은 것들이 뭐 이러한 보험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크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DB 확보죠. 먹거리를 새롭게 찾기 위해서 DB를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보험들로 고객을 확보한 이후에 이제 추가 세일즈로 이어진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 하나의 이제 영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자,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3040 싱글의 보험 소비 특성을 보니까 일단 자, 기혼자는 본인이 60%, 배우자 22%, 자녀 15% 순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미혼자 같은 경우는 본인 피보험자로 91%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미혼자랑 기혼자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부모한테 부모를 피보험자라는 보험 가입 건수가 미혼자가 기혼자의 4배나 많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부담,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을 아무래도 그 크게 느끼고 이를 보험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커버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당연히 첫째가 안보험, 두 번째가 종신보험입니다.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가 받겠죠. 그리고 실손보험이 뒤를 이었고요. 뭐 간병보험 이런 것도 이제 그 상품 순위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혼족이나 싱글족에 대한 어떤 자산관리 재테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이나 영업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준비를 하다가 지금 다른 걸
해서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면 앞으로 큰 시장을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택 관련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지만 사실 펀드랑 ETF를 어떻게 보면 합쳐놨죠. 합쳐놨는데 어떻게 합쳐놨냐면은 이제 패시브형이 있고 액티브형이 있는데 액티브형 펀드의 어떤 장점과 ETF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죠. 다 아시다시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그 당일의 기준가나 또는 이제 종가 이런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액티브형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운용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의 액티브 어때 펀드의 성격이 들어가서 액티브 주식형 ETF가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첫째 이제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매입과 환매 시 기준가 시차를 ETF의 장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매 들어오면 보통 3영업일 뒤에 들어오는데 ETF 같은 건 2영업일 뒤에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기준가 적용 시차를 해결한 것은 아무래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펀드를 사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나 은행에 이제 객장에 들려서 어떤 사람과 대면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이제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품들에 이렇게 가입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ELS 문제라든가 금리 지수형 이런 상품들의 문제들로 이어졌었는데 무튼 그거가 누구의 책임이기거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상품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이제 결정하고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탓을 돌릴 수도 없고 본인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겠죠, 분명히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이 상품들이 이제 나와서 이러한 시장에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단 이게 이제 출시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걸 PDF라고 하는데 이 PDF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개형으로만 출시 먼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비공개형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고 법까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형이 출시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시 포트폴리오가 미리 공개가 되면 이거를 선행해서 이제 먼저 매수하거나 하면서 시장에 이제 어떤 검은 손이 이제 들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출시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출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출시해 놓고 이 PDF를 비공개하는 상품도 이제 그 출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거는 포트폴리오 PDF 공개형으로 하지만 캐나다나 호주는 비공개형도 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비공개형으로 한 다음에 잘 그 경험을 거쳐서 비공개형으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품이 나오면 사실 이런 상품에 좀 더 주력해서 고객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 수익 한번 볼까요? 예, 올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기사보다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일단 코스피가 연초 마이너스 4.54% 떨어졌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5대5로 투자했으면 2.7% 양호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외 채권까지 3분의 1씩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경우는 수익률이 3.7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이게 무조건 좋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큰 격언이죠. 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경우인데 이게 특히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그쪽에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뭐 전문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라고 하잖아요. 그 국내 주식에만 투자했을 땐 표준 편차가 무려 12.39였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하니까 9.74로 낮아졌고, 여기에 국내 주식에 그 다음에 채권까지 포트폴리오 한 경우 6.34%까지 그 표준 편차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뭐 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어딘가 몰빵하는 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막말로 한순간에 뭐 그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깡통 찰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이러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성을 키우면서 결국은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과거 그 뭐 변액보험 이제 저도 강의할 때 쓰는 자료들에 보면 뭐 미국의 과거 40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몰빵했을 때는 5대5로 혼합형으로 투자했을 때, 실제 5대5 혼합형으로 투자했을 때가 표준 편차가 낮으면서 수익률이 40년 동안 거의 2.4%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 내용, 그런 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 이런 거죠. 아무리 수익을 쭉 내다가도 막판에 한번 마이너스를 크게 당하면 다 날릴 수 있는 건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포트폴리오의 장점이고 안정 수익형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가계 수입, 형편, 뭐 생활용품 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뭐 당연한 거죠. 소비 심리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 뭐 미중 무역 갈등, 수출 규제, 다 좋지 않죠. 이런 시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심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나타나는 거고요. 현재 92.5,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위면 경기를 좋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밑이면 뭐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너무 좋지 않죠. 92.5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탄핵 정국이 불거진 2017 1월 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때 92.4인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쳤던 굉장히 좋지 않은 0.1 차입니다. 그리고 6개 지표들이 모두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다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 게 바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이제 지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위축이 되면 소비는 당연히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내는 거고, 공급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빨리 이제 바닥이 와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문제, 뭐 지금 미국이 뭐 이란과의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빨리 이제 뭐 트럼프가 선거에 당선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 등들이 좀 해소가 빨리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그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고객의 자산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조만간에 어떤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